대산이 약 10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근데 이제 이게 중복 계산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검이 뭘 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 종잣돈이 어디서 왔냐는 거야. 최순실이 빼돌린 그 8천억에 그 종잣돈이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걸 갖다 정두원이가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갖고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자마자 박근혜가 관저에 있던 돈을 빼돌렸다. 그거잖아. 그게 2007년부터 나온 얘기야. 이명박 쪽에서 그때 2007년에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6억 원은 전두환이가 집무실에 있던 집무실 금고에서 6억 원을 꺼내준 거고, 그 돈 말고, 박근혜가 관저에 숨겨놨던, 뭉칫돈을 빼돌렸다. 그 돈이 최태민에게로 넘어가서 최태민 가문에서 그 돈을 굴렸을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박근혜가 빼돌린 게 그때 돈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됐을 거다. 그러면 그게 현재 시세로는 8천억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이제 그때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 그게 사실인지는 실체가 나와야 알 수 있어. 현재까지는 팩트는 독일에서 찾아낸 8천억이야. 현재는 독일에서 찾아낸 8천억. 그게 이제 최순실의 실재산인데, 그 8천억의 출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그 8천억을 찾으려면 그 지난 40년, 예, 그 소문이야, 소문. 그 지난 40년 동안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금전 거래를, 통장 관리 형태를 다 추적하겠다. 그게 지금 그 특검에, 예. 네. 박근혜 최태민의 19금 이야기 윤석열에게 해줬다. 조순재 녹취록 대부분이 19금에 해당되는 얘기. 근데 말이야, 이 부분도 최태민 박근혜의 이 19금 이야기라는 거, 이것도요 소문이에요. 예. 이게 소문이고,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최태민의 의붓아들 입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 그 말을 우리가 100% 사실로 믿는 것은 난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정두원이 23일 최태민 의붓아들 조순재가 남긴 녹취록 속에서 박근혜와 최태민 관계에 대해 대부분 얘기가 사실 19금에 해당하는 얘기가 많다라고 밝혔다. 정두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니까 그걸 사실이 그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렵다. 진행자가 이에 그 내용을 검증해봤냐고 묻자 정두원은 그것 자체가 검증이다. 왜냐하면 조순재가 누구냐, 같이 일했던 사람이지 않나. 그리고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 자체가 검증이다. 뭐가 검증이냐. 나는 이 말에 동의 못해. 나는 이 말에 냉정하게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봐. 왜냐하면 이 조순재가 돌아선 게 배신당해서 돌아선 거란 말이야. 배신당해서 돌아서고 의붓아들인데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심으로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라면 난 이게 곧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만 인정하는 거지 이게 팩트다라고 인정한 적 없어요. 예.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조순재가 얘기한 게 팩트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순재의 주장이 팩트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그 이구현의 스포트라이트 얘기한 사람 그냥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죠. 물적 증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야. 전해지는 이 아사처럼. 근데 이제 왜 이런 소문이 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그 박근혜 가문에서 나온 얘기야. 박근영이가 노태우인가 전두환한테인가 노태우였나 보다. 박근영이 노태우한테 우리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달라고 친필 편지를 노태우한테 쓴 게 있어. 거기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언니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박근영의 편지에 있고, 그 다음에 조순재라는 그 최태민의 의붓아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소위 유경재단을 놓고 재산 싸움이 있을 때라고. 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유경재단을 놓고 박지만이랑 박근영이 재산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야. 그래서 그때 언니가 박지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박근영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 이것까지 그때 배경에 나왔었던 얘기라고. 자, 19금 내용을 묻자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로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얼마 전 특검팀의 윤석열 팀장과 여러 명이 함께 만찬했음을 밝히면서 윤 팀장에게 19금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 저는 일하면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며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찍었다.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는 이거 정말 이 정두원이가 나는 사형당할 일이라고 봐.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으니 나는 정두원이 그 종신형 살아야 된다고 봐. 박근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서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했어야지. 나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봐. 박근혜가 저런 걸 전혀 몰랐다. 걔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2007년에 다 알았으면서. 그는 최순실 일가가 독일 등 유럽의 10조 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찾고 독일 검경이 수사 중이라는 한국일보 보도에 관련해서 조순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녹취록을 남긴다. 그 돈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천억 3천억 대가 된다. 이렇게 답했다. 그 뭉칫돈이 종잣돈이 됐을 거라고 추정했다. 여기서 이제 전두환이 준 6억 빼고 전두환이 준 6억 빼고 또 다른 돈이다라고 이제 이 정두환이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에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면 난 안 된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썬데이 저널 USA에서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달라 그래 나한테. 썬데이 저널 얘기. 독일 검찰 최순실 유럽의 최대 10조 은닉 첩보. 사실이면 독일 범죄 수사 사상 최고액. 과연 누구 돈일까? 최순실 정유라 독일 8천억을 포함 유럽 각국의 최대 10조 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독일 사정당국이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의 수조 원대 최대 10조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헤센주 검찰이 최씨 모녀와 10여 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개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까지 최대 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위를 높여 연방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 헤센주라고 그 한국일보가 밝혔으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뭐냐. 지금 독일에 있는 사람들한테
햇센주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 원문을 햇센주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원문을 찾을 때까지는 이 부분은 나는 의심해야 된다고 봐. 나 왠지 이거 덫 같아. 예, 논점을 흐리려는 덫 같아. 내 느낌에. 그 최순실이 10조 원을 은닉했다는 이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일보 기사에 기사 원문이 나와요? 한국일보 기사에 그 햇센주 검찰이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수위를 높여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는 어떤 근거가 나왔냐고. 독일어로 나와 있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햇센주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 10조 원 얘기는 난 믿으면 안 된다고 봐. 이거 왠지 우리가 막 사실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전부 다 작살나가는 거야. 그 안마열사 꼴라. 그 다음 두 번째 썬데이 저널 USA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펴내는 한인신문이잖아요. 미국에서 펴내는 한인신문에서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가 뭐 롯데호텔 VVVIP 룸에서 수술을 했다. CCTV가 확보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기사 봤어요?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지금 이제 썬데이 저널 USA에서 뭐 롯데호텔 36층에서 박근혜가 성형수술을 했다. 그렇게 이제 CCTV를 확보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 나는 이 기사에 대해서도 이 주장에 대해서도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믿으면 안 돼. 뭐요? 나는 정유라 스위스 망명 준비 중 그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예. 그게 진짜 사실이면 CCTV를 깠어야지. 썬데이 저널 USA에서 CCTV를 깠어야지. 안 깠잖아. 그지? 깠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야. 이럴 때 막 그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막 혼동이 돼가지고 배를 산으로 보내는 거야. 이 썬데이 저널에게는요,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돼요. CCTV 깔아. 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과 기사해라. 왜냐? 이건 우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기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영재 차가 롯데에 주차된 거나 아니 롯데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지인들이랑 같이 갔나 보지 골프 치러. 즉 제발 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덤태기를 쓰게 된다니까. 다 이긴 싸움을 그 허치거리로 지는 수가 있어. 광우병 때 그랬잖아. 다 이긴 싸움인데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사실 무근이래잖아. 스위스 망명설 사실 무근이래잖아. Y24님 님이 링크 시킨 주소에 증거 나와요? CCTV가 나옵니까?
예. 자,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한테도 어저께 저 롯데호텔 36층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절망한다? 어떻게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인데 그런 걸 나한테 보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은 물리적 증거를 본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잖아. 내가 10년 동안 얘기한 게 그거 아니야? 무엇이든지 물리적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해라. 증거 중심주의다 우리는. 증거가 없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롯데호텔 36층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기사에 너무 쉽게 놀아나. 너무 순진해서 그런가?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신문 기사도 함부로 못 믿어. 지금은 신문 기사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령 정유라가 스위스 망명을 타진 중이다. 그러면 그런 스위스 망명을 타진 중이다라고 보도한 스위스 언론이 증거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스위스 무슨 공무원 누군가가 스위스에서 관련자가 발언한 증거가 있다든가. 지금 언론들이요 막 일부러 추측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사인 척. 왜? 국민들을 속여 넘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막 끌어모은 다음에 거짓말이래 확 빠지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나 거짓말이래 확 빠지고.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야. 36층에서 수술했다. 최순실 10조 원. 그 다음에 정유라 스위스 망명설. 셋 다 증거는 없어. 증거는 없이 설이야. 근데 이 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혹적이야. 너무나 전파하고 싶은 내용이야. 일부러 막 전파시킨 다음에 거짓말이래.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JTBC의 타블렛까지 거짓말 되는 거야. 그거 노리는 거야 지금. 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이유가 뭐냐? 일부러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와 이 박근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일부러 유포하고, 그 유포된 유포된 설을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게끔 한 다음에 얘네가 주장하는 건 전부 다 허위 사실이야. 레파토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가령 세월호 때 세월호에 무슨 핵폐기물이 실려 있었다. 세월호에 세월호가 인신공양설이다. 왜 그런 거짓말 했느냐 하면 세월호의 모든 싸움이 거짓말로 만들려고. 세월호의 모든 싸움을 거짓말로 몰아가기 위해서 세월호에 핵폐기물이 있었다는 둥 배 근육이 아파서 기침 못하겠어. 인신공양설이나 핵폐기물설은요, 그건 뭐냐? 거짓말이야. 일부러 거짓말로 물 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거기에 낚여갖고 가다가 에이씨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만들어낸 게 광우뻥이란 단어예요. 광우뻥. 우리의 광우병 투쟁은 다 이긴 전쟁이었어. 근데 왜 미친 년놈들이 여대생 시체가 있다. 여대생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여대생 사망설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나중에 그게 뻥이었어. 그래서 광우병의 모든 싸움이 뻥이 돼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지금은 언론 보도도 다 못 믿어요. 특히 단독 보도들이 나오잖아. 단독 보도 믿지 마. 예. 그런데 최순실의 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기사가 딱 한 종류가 있어. 한 분야.
뭐냐 하면 지금 특검이 지난 40년 동안 박근혜와 최순실의 금전 거래를 다 뒤지겠다. 그 부분이야. 뭐요? 저 특검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40년 동안의 금전 거래를 다 뒤지겠다라고 한 부분 있잖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통장을 섞어 썼다. 만 밝혀지면 그것만 밝혀지면 최순실이 받은 모든 뇌물은 박근혜가 직접 받은 게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가리려고 10억 설, 망명설 막 터뜨리는 거야. 진짜 중요한 뉴스는 그거라니까. 특검에서 40년 동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한 주머니를 썼다? 이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한 주머니를 썼다라는 게 입증되는 순간 최순실이 받은, 삼성으로 받은 80억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는 나한테 보내지도 않더라. 맨 36층 롯데호텔 36층 10조 원 정유라 스위스 망명 이것만 보내지. 둘이서 한 주머니를 썼다면 재산상으로 동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최순실이 받아 챙긴 모든 돈은 박근혜가 받아 챙긴 돈이 되는 거야. 그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가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게. 지금 요즘에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야 그게. 근데 그거를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 가질까봐 우리 자극적인 뉴스를 좋아하는 이 자극 뉴스 매니아들에게 이거는 뭔지 모르잖아. 아유, 직접 뇌물죄는 뭐고 제3 뇌물죄는 뭐야 잘 모르겠네. 야 근데 10조 와 씨발 뭐 스위스 망명 아이 씨발 뭐 36시간서 수설 아이 씨발 이러면서 계속 씨발 그러면서 딴 거 보라고. 진짜 중요한 거 무슨 뭐 19금 이것도 개소리야. 19금 영상 하나라도 까든가. 중요한 건 정도원이가 19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얘기한 거 밝혀진 게 없어. 뉴스룸이 뭐에다 초점을 맞춰요? 10조 원에? 뉴스룸이 10조 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아닐 건데? 그럴 리가 없어. 특검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40년 전 재산을 전부 다 뒤지겠다. 그게 JTBC에서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 당연하지. JTBC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예. 추미애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네. 자.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왜냐하면 박근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이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왜 중요한 뉴스냐? 박근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박근혜의 모든 경제활동을 최순실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순실의 통장에서 박근혜를 위한 지출이 다 이루어졌다라면 한 주머니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순실한테 들어간 돈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잖아. 최순실한테 삼성에서 보낸 80억은 이미 팩트야. 근데 최순실이 박근혜의 모든 지출을 책임졌다. 에이씨. 최순실이 박근혜의 모든 지출을 책임지는 관계였다. 한마디로 둘이 같은 주머니를 썼다. 그러면 최순실이 받아먹은 돈은 박근혜가 받아먹은 돈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야.
어. 이빨은 무슨 이빨이야. 사탕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다라는 거. 그 다음 어제 그 청문회를 생각해보자. 예. 어제 청문회에서 그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그죠? 어제 낮에 내가 방송 끝난 다음에 야, 그 다음부터 청문회가 완전히 막 스펙타클했어. 정말 웃기고 재밌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테스트.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껴야 돼. 예.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은 제껴야 돼. 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 누굴까? 중계방의 성적이 더 높아요. 네. 노승일의 발언은 출처가 불명확해. 예. 노승일의 발언은 출처가 불명확해. 노승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영태한테 들었다. 그죠? 아니, 고영태한테 들었다야. 근데 고영태는 이미 공개적인 거짓말을 여러 번 한 사람이야. 그 말을 근거로 해서 걔한테 들었는데 김기동이가 차은택이한테 김기동을 소개한 게 우병우다. 요게 노승일이 터트리는 한마디예요. 근데 그게 고영태한테 들었단 얘기야. 이거는 녹취록이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노승일의 말은 노승일의 주장은 고영태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고영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노승일 하나가 좆되고 끝나는 문제야. 예. 증거로서 채택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노승일 문제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객관적 증거 나올 때까지 킵.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은비 이슬비? 이슬비 대위.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슬비 대위의 공가라는 문제. 이슬비의 공가라는 부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JTBC 끝난 다음에 터진 거야. 이슬비 사건이. JTBC 뉴스 끝나고 밤에 터졌어. 이슬비 사건은. 자, 그럼 이슬비가 누구냐? 대위야. 그리고 조여옥이랑 뭐 절친이래. 그래서 절친이라서 마침 자기가 11월부터 휴가를 냈는데 마침 휴가가 겹쳐서 여기 따라왔다. 그게 이슬비의 주장이었어. 근데 얘네가 실수를 한 거야. 실언을 했어. 어제 조여옥도 실언을 하나 했고 조여옥은 실언 여러 개 했고 이슬비의 실언은 공가 얘기야.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공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군인의 휴가인데 공적인 업무로 쓰는 휴가.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느라고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을 때를 공가라고 그래. 그러면 국방부에서 공가의 규정이 있는데 그 공가의 규정에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와야 돼. 한마디로 친구의 국정조사에 구경 가는 건 절대 공가가 될 수 없어. 근데 지금 간부 중에 누군가가 공가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군법을 위반한 내용이야. 이게 첫 번째는 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고, 아, 휴가증이 없었어? 그 부분 내가 못 봤네. 그게 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군법 위반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말을 했느냐? 한마디로 얘가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슬비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조효기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무사를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슬비 걔가 소속이 어디냐고. 어느 부대인지 밝혔어? 휴가증도 없고 뜬금없는 공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슬비 문제가 심각한 뉴스였던 거야. 수도병원 중환자실이다. 그 수도병원 중환자실 소속이라는 거를 문서로 확인했나? 문서로? 그리고 모든 군인은 휴가 중에 휴가증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야? 대위는 휴가증이 없어도 되나? 얘가 진짜 수도병원 중환자실 소속인지 어떻게 하냐고. 예. 아니 그래서 타령이라는 게 아니라 이 등신들 조욕의 발언을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얘기라고. 공가라는 표현은 군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둘이서 그러니까 절친의 국정조사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근데 공가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뭘 의미하느냐. 국방부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얘기야. 조욕의 발언을. 응. 이건 단지 기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공적인 관계로 걔가 왔단 얘기야. 그래서 조욕의 발언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공작했던 결과물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입증을 하는 거지. 자, 이거 봐. 기사 났잖아. 난 이 기사 오늘 못 봤는데. 야, 언제 나온 기사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구나. 이슬비 대위 공가로 조욕 청문회 동참 국방부 개입 의혹. 이거야. 야, 이게 진짜 중요한 뉴스라니까. 국방부에서 이슬비를 보냈다. 공가라는 개념이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공가로 왔다면 군법 위반이거든. 근데 만약에 얘를 감시하러 온 거면 공가가 돼. 국방부에서 이슬비를 시켜서 조욕을 감시하러 보낸 거면 그건 공가가 돼. 군의 의무야. 근데 그냥 친구를 구경하러 왔다? 근데 공가 처리해주겠다? 그럼 군법 위반이야. 얘네가 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자, 공교롭게 휴가가 겹쳐서 동기 따라왔다더니 국방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위의 내주는 공가를 받아 군이 조욕 대위에게 감시역을 붙였냐라는 의혹. 예. 어제 청문회 보면서 이게 그런 얘기인지 몰랐지? 이슬비가 나오는 장면 이것도 박영선이가 찾아낸 거 아니야. 그지? 기자협회에서 제보한 거야? 박영선이 찾아냈어. 아까 저 여자 계속 따라다닌다. 쟤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제 박영선이가 또 두 건을 한 거야. 어마어마한 두 건을. 지금 이 건이 굉장히 커 보이지? 이거보다 박영선이 두 번째가 더 빅이야. 예.
기자들이 말을 해서 기자들이 박영선한테 제보를 했구나. 계속 따라다닌다고 기자단이 아주 그냥 막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만. 우병우 변또맨하고 이슬비 공가하고 아니야 박영선이 그거 그럼 3건 했네. 박영선이 이제 3건을 한 거야. 3건 같은 2건인가?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사진. 이완영 사진. 그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야 또. 뭐냐면 그 자리에 3명이 있는 거야. 이완영, 그리고 이경재, 그리고 벤또맨. 우병우의 변또맨과 그 다음에 이경재와 이완영. 이 셋이 같이 있었다는 그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김병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김병준도. 박근혜가 심을 열었던 그 총리. 이 고령향후의 사진이라는 그 사진이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세 인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벤또라는 말은 그게 저기잖아요. 그 일본 말이니까 도시락맨으로 해. 도시락 배달부. 보령향후에.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셋의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 셋의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이 셋이 손석희의 타블렛을 물고 늘어주는 3인방이라는 거지. 응. 뭐요? 이 셋의 공통점이 얘네가 그 손석희의 타블렛 PC를 최순실 타블렛 PC를 조작이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3인방이라고. 걔네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맹이 빠진 특검이라고 막 아침에 YTN은 깎아내리더라? 야, 그게 왜 알맹이가 빠진 특검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다 찾아냈는데. 이슬비에 가려진 건 아니야. 이슬비에 가려진 건 아니고 이슬비 사건도 큰 사건이고 보령향후의 사진도 큰 사건이에요. 걔네들의 연관관계를 풀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최순실의 태블릿 PC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한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풀렸다. 박영선이 이완영, 이경재, 정동춘, 이정국의 친분을 입증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야. 예. 이 말도 안 되는 이완영이 계속 방해하고, 예.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얽히고 설킨,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완영이 자기는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라고 막 주장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그 고영태 그 타블렛 PC가 고영태 거라고 주장한 정동춘과 이완영과 그 다음에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 변론은 안 하고 그 타블렛 PC가 수상하다고 주장했던 이경재의 관계를 한 장의 사진으로 싹 풀어낸 거야. 한 장의 사진으로. 큰 사건이에요, 이거. 예. 예. 큰 사건이야,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야. 어. 아까 그 박범계 얘기 좀 다시 저기 녹음 파일이나 뭐가 있으면 그걸 좀 잠깐 같이 볼까요? 12분짜리? 어.
저기로 들어야 되겠구나. 이완영이가 정언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우병우 청문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규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있었죠.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한 5차 청문회였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심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일정에 모두 참여한 사람,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세요.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를 무려 14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 목도 조금 잠기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14시간 동안 추궁한 게 무색할 정도로 우병우 전 수석은 나는 최순실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계속 이러던데요. 네. 당초 이제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라,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이제 법망을 피해서, 국정조사를 피해서 사실상의 도망을 했던 이제 민정수석을 이제 국민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면 승부를 통해서 본인의 문제들을 한번 해명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일간의 이제 어떤 세평처럼 법 미꾸라지라는 그런 표현처럼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로 빠져나갔다는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같이 골프도 쳤다. 이 정도 증언까지 지금 다 나온 마당에 내가 같이 쳤습니다라는 증언까지 지금 차은택 고영태로부터 나온 마당에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 난 모르고 장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장모도 모른다고 하더라. 지금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온 거예요. 같이 골프 쳤다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정반대의 증언을 하나 하죠. 예, 맞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 장면. 네. 같이 한번 듣고 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노승일 증인.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예,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언.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데 김기동 누가 소개시켜줬어? 물어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은택도 아는데 최순실을 몰랐을까? 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당초에 이제 노승일 또 누굽니까 박헌영, 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증인으로서의 채택은 사실은 이완영 간사나 이런 분들이 위증 교사를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렀던 증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자승자박이 됐는데 이 노승일 부장의 얘기는 현재 대검의 반부패 수사단장을 하고 있는 김기동 단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소개를 받음으로써 차은택의 어떤 법률 조력,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검사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대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검사장입니다. 현재 검사장인데 차은택이 거기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다. 아니 그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 했더니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된 거죠. 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하나 더 나왔죠. 우병우 전 수석의 집사하고 최순실 씨 변호인, 그렇죠. 이경재 변호사하고 거기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랍니까?
제가 이제 협상 파트너였는데 이완영 간사와 이제 협상을 하면서 몇 가지 대목에서는 시원스럽게 풀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 기업의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이완영 의원이 오케이 좋다. 예. 아시다시피 1차 청문회 이제 8대 기업 총수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몇 가지 대목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제 장충기 사장 같은 사람을 끝까지 증인 채택에 반대를 했고요. 또 탄핵이 곧 의결이 되면, 탄핵 전 얘기입니다. 의결이 되면 사실상 국정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느냐 이런 등등의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이제 의혹들이 터지면서 이완영 간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한 장의 사진이 사실 그 의혹을 상당 부분 불식을 시켜줬는데 다름 아니라 고령 향후에 관련해서 고령이란 지역은 이완영 간사의 이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소위 이제 우병우 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이제 장모 되시는 분이 이제 김장자. 김장자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따님이 이제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고, 이 집안에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인 이정국 전무, 그리고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세 사람이 고령향후회로 다 엮여져 있는 친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당 부분 의혹이 저는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우병우 수석은 난 최순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 청문위원들의 결론은 뭡니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판단하는 데서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있으면 당연히 사실 확정이 되는데요. 그러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또 논리치과 경험치기라는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그래서 청문회 결론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4시간의 질의 끝에 그런 정황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우 수석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직무유기 죄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려고 모른다라고 했지만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박 의원님, 그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끝내 안 나왔거든요. 26일에 구치소 청문회를 진짜 진행하시는 겁니까? 26일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 하기로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순실이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하고요. 오후에는 안종범, 또 정호성이 지금 입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청와대 가셨지만 거기서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갈 수는 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들어가는 것은 법무부의 협조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국민들께 어떤 중계를 통해서 공개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것을 나오게 하는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 구치소에 이 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이 가서 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심리적 압박을 과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이겨내고 안 나올 것인가. 이 점은 과연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죠. 나와서 구치소까지 심지어 찾아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하신데 어제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지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데. 긍정 사인, 부정 사인, 좀 어떤 사인을 읽으셨어요? 어제 보면서. 당초 이제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소추위원은 새누리당 소속의 지금 이제 탈당 예정되어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탄핵 소추 대리 변호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수사 기록을 제대로 갖다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려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변론 준비기를 이제 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예비 이제 재판인데요. 예.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또 강일원 재판관 세 분이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예. 뭐 진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비교적 중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소송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러한 철학을 갖고 계신 3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인됐고, 거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국회 네.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한 게 사실은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에서 13개 탄핵 사유를 맞습니다. 쭉 적어내셨는데 헌재 측에서 이걸 좀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먼저 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일단 오케이는 하시는 겁니까, 국회에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총 13개 중에서 그것을 간단하게 영역별로 5개로 분류한 것은 매우 간명하고 심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뭐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이제 예. 유형을 5개로 나눌 수 유형을 있는데 나누는 하나도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오케이다. 이거는 네. 지금 아무래도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헌재의 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하. 또 하나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다 요구를 했어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박 대통령이 뭐 했는지를 시간대로 하나 더 남김없이 헌재에다 제출해라. 이거 네.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요것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권 보호 의무 이외 소지라는 헌법 위반 사항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날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대통령이 세월의 7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어떠한 처치를 했고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라는 것을 밝히라고 하는 예. 입증 책임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가를 시킨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특히 문제되는 10시 30분에 대통령이 과연 특공대 지시 명령을 했느냐.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10시 30분 특공대 지시 명령은 가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알겠습니다. 의미 있다. 이것이 설사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안전 의무를 게을리한 것만 인정이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을 가결한 국회 입장에서는 좋은 사인을 어제 받았다. 이런 말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예. 중요한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하여간 이제 그 이완영의 사진, 이완영과 이경재와 그리고 이 우병우 집사가 같이 한패거리라는 그들이 내통하는 수십 년을 내통하는 사이였다는 그러니까 그 타블렛 PC를 물고 늘어지는 공모를 누가 했을까 감으로 잡을 수 있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헌재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해달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잊어버리지 않게. 자,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갈게. 어제 노승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노승일이 최순실 집사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 최순실 뒤를 봐주던 사람이야. 그리고 최순실이 꽤 신뢰를 해서 10월 말에 타블렛 PC가 터진 다음에도 지시를 내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던 노승일이 어제 그 국회 청문회장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장재원이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불러내는 장면이나, 지극히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네. 지극히 드라마틱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당당했다는 거야.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나는 받았어. 예. 나는 그게
뭐 작정을 해서라는 느낌보다 이건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게 확실하다. 왜냐면 이게 지금 거대 권력과 싸우고 있는 사람, 일개 개인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등 돌리게 된 이유가 자기는 독일로 이민 갈 생각이었는데 350만 원 주기로 해놓고 200만 원밖에 안 줘서 그래서 그러면서 내 느낌은 소위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왠지 이건 나의 인상 비평. 그러니까 내가 느낌을 받은 거야. 왠지 노승일의 뒤에는 명박이가 있고 명박이가 너를 봐줄 테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숨통을 끊어라. 그런데 그거를 새누리당이 그 주도하면 뭔가 효과를 못 낼 수 있으니까 박영선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박영선이 터트리고 장제원이 옆에 사이드에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노승일이 터트리고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노승일 하나 병신 만들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병신이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예, 노승일 하나를 제거하면 되니까. 고영태 차은택이 아닌데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 라는 막간 추리소설이죠. 예, 막간 상상소설. 예, 소설이야 소설. 예, 소설, 판타지 소설. 절대 뭐 노승일 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왠지 그 장면에서 왠지 그럴 것 같은 상상력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지. 그게 사실이란 얘기는 아니고 예,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 픽션. 예, 그 다음 헌재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자, 지금 헌재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적극적으로 심리를 서두를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1월 달에 1월 말에 탄핵시키고 2달 지나면 3월 말에 그러니까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 탄핵시키고 4월 달에 대선 치르는 그런 게 가능할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나는 못 믿겠어. 예, 나는 못 믿겠고 지금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헌재가 그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때까지 헌재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겠어. 그리고 헌재를 믿고 기다리고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헌재를 괴롭혀서 헌재가 조기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예, 강제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헌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네 시간 끌려고 그러지? 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좌우지간 헌재가 지금까지는 서둘러서 탄핵을 심판할 것처럼 탄핵 심리를 서둘러서 진행할 것처럼 13개 항목을 5개로 묶어가지고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헌재가 그 국민이 선택한 무엇보다 난 통진당 싫어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난 통진당을 싫어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을 찍었던 국민 10%가 있는데 그렇게 뽑은 사람들의 의지하고 달리 헌재에서 그 재판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실체가 없는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민주주의 정당을 해산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헌재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헌재에게 국민 90%가 인정하는 박근혜의 탄핵 사유를 시간 끌지 마라. 너네가 탄핵 인용을 해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어제 팩트체크로
무죄 추정의 원칙, 박근혜 대리인이 주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 말이에요. 예.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저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아니야? 다시 한 건가? 내가.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나온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봤다는 그랬구나. 저 팩트체크 저거 재방송하는 거야? 그랬다니까? 난 진짜 재방송인 줄 알았어. 내가 저렇게 하고 봤는데? 그니까, 우리 방에서 다뤘던 내용이 또 나온 거죠. 그니까, 진짜 팩트체크에서 두 번째 한 거 아니야? 나 본 거 같은데, 무죄 추정의 원칙 여기 나오는 거? 나만 얘기한 거 맞아요, 진짜?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아니야. 팟빵에서도 아니, 김현정 쇼에서도 나오지 않았어?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 말이 안 된다고. 2번 했지? 거봐. 2번 한 거야. 2번 했대, 2번. 한 번 더 했어. 내가 틀림없이 팩트체크해서 본 기억이 난다니까. 그래서 왜 재방송을 하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한 번 했고 그걸 다시 한번 어저께 복습해 준 거래. JTBC에서 2번 했지? 그래. 내가 2번 내가 미친 줄 알았다니까. 나 저거 봤는데? 내가 저거 분명히 봤는데 왜 또 나오지? 그래서 이거 내가 미친 건가 그랬어. 복습이었대. 씨 깜짝이야. 난 내가 미친 줄 알았잖아. 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가 답변서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낸 거야. 그래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 부분 그 우리 방송에서 내가 그 한겨레신문 읽어주고 경향신문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면 어떡하냐. 해설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형사소송에만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심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답변서 나온 날 내가 했었고 그날인가 바로 손석희 뉴스에서 나왔어. 그날 저녁인가에 손석희 뉴스에서 그래픽 다 해갖고 다 나왔어. 그걸 어저께 다시 한번 정리한 거야. 예. 노재민의 이 방송. 그치. 미안하다, 얘. 우리 방송이 이게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이 아닌데, 네가 들어오기 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얘. 미안해. 블랙이야. 자. 네. 그쵸. 내가 얘기한 그날 밤에 한번 바로 나왔고, 그걸 팩트체크해서 어저께 다시 반복해 준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답변서는 궤변으로 일관돼 있다. 그런 답변, 그러니까 그 답변서 공개했다고 팔팔 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답변서를 근거로 탄핵을 기각할 수 없는 거야. 박근혜 측에서 왜 화가 났냐 하면 그 답변서의 수준이 너무나 저질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박근혜 쪽에서 팔팔 뛰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답변서의 수준을 딱 보니까, 이런 말을 보고 헌재에서 기각을 해? 그러면 이거는 헌재 문 닫아야지. 예. 무엇보다 어저께 충격은, 답변서에 한글이 틀렸더라? 그지? 안타까운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는 정말 안타깝네요.
아니, 어떻게 헌재에다 내는 답변서를, 예, 헌재에다 내는 답변서를 그렇게 개판으로 내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실이가 지난번에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오고 이번에는 뭐 심신이 회폐해서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최순실 조카는 하열이 심해서 하열이 뭐야? 하열이란 말 있어? 하혈이면 여성들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생리가 아닌데 생리처럼 피가 나오는 게 하열이야. 하열. 근데 열이 심해서 못 나오겠다라고 뻥을 까고 그래갖고 근데 걔가 연대 졸업생이잖아. 연대 졸업생의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지난번에 공황장애였는데 이번에는 최순실이가 회폐해가지고 못 나온다고. 그러더니만 박근혜의 그 답변서에도 오타천지야.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무리들의 공통점은 전반적인 한글장애야. 그죠? 예. 이 전반적인 한글장애다. 일본 애들인가? 일본 애들도 한글은 다 알 텐데. 예. 문맹자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이 새끼들 답변서를 써가지고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 아니야. 맨 앞에는 변호인이라고 쓰고 뒤에는 대리인으로 쓰고 중간에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걸 내냐고. 웃기지 마. 나 웃을 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어제 헌재에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 이제까지 박근혜가 뭔 짓을 했냐. 너 세월호 때 뭐 했어? 너 수술했지? 수술한 거 아니다. 너 세월호 때 뭐 했어? 굿했지? 굿한 거 아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네가 스스로 7시간 뭐 했는지 써봐. 어제 어제 그 조욕 얘기 때 누구였더라? 누구가 몇 시에 잤느냐고 물어보는 장면 기억나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잤냐 그걸 물어봐.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조욕이가 이 거짓말하고 저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 위증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 그 3일 동안에 뭐 했는지 자세히 네가 써서 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또 가라로 써서 낸 거지. 근데 거짓말은 기억을 못해. 거짓말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써서 냈는데 외우지를 못한 거야. 써서 내놓고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 잠자는 시간이 틀렸잖아.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했어야 됐는데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 예. 그 써서 적어내라고 한 거 그게 그런 거야. 박근혜도 마찬가지지. 지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써서 내야 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지. 예. 박근혜가 외워야 될 텐데.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헌재에서 일목요연하게 뭘 했는지 써서 내고 증거도 제출하라 그랬어. 증거.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증거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 7시간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것도 기대감인데 그래도 내가 헌재를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내가 헌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네. 자, 이거 말고 가만 있어 보자. 이게 뭐지?
피하지 마십시오. 구속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최순실 부역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아드님이 최순실 유치원 다니게 하시는가요? 전문위원께서는 대표인 국정조사위원들의 출입은 원천 봉쇄하고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한 적은 없습니다. 광주지검에서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신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섰는데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까? 예. 이렇게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데도요? 저기에 제가 검찰의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만들어서 건넨 문건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익숙하죠? 필체랑 다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문건을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입니다. 그런 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겠죠. 아닙니다. 롯데 75 기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되돌려 준 것으로 기억함.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써 있거든요.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두 가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자, 문건 롯데 만든 적이 75. 없습니다. 자,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자회. 예, 들어봤습니다.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모대령, 신모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다를 내리셔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이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다 내리신 적 있죠? 무슨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뭐 군 인사를 누구를 승진을 시켜달라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질문하는 홍성남 하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 이게 대해서 논의한 적 있죠? 허수아비는 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혀 저 기억 그림 사진 걸개 그림 내용조차 모릅니까? 그 지난번에 아마 그 어디 청문회에서 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림은 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김기춘 시장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아주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짓으로 계속 일관할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안 걸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모릅니다. 노승일 증인. 네. 아침부터 보셨잖아요. 네. 이 우병우 증인께서 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혹시 K스포츠 일하시면서 네.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로부터 네네.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네네. 그 김기동을 소개시키는 사람이 우병우다.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은 잘 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방금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 됩니까? 네, 아니 최순실과 모릅니까? 모릅니다. 김기동을 차은택에게 소개시킨 적 있습니까? 소개시켜 준 적 없습니다. 장모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까? 최순실을 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래서 김장자 전혀 장모께서는 모른다고.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예, 골프도 안 쳤다는 겁니까?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최순실 차명소 회사 TRC가 기영 컨츄리 클럽에 커피 원두를 판매하고 또 기영 컨츄리 클럽이 조앤룩 CNC로부터 원두를 구입하고 이렇게 김장자 장모와 이 최순실 간에 이렇게 기업 간의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모와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병우 증인이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의원님, 일단 저는 최순실 모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우리 장모님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모님과 관계됐는데 골프장 하고 예. 장모하고 최순실도 모른다면서요? 그 장모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는 거죠.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이런 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럼 전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증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예.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예? 본인 자신도 어렵게 이 자리 정원대에 선 마당이면은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전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이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왜 존경합니까? 제가 민정비서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100만, 200만에 달하는 촛불 민심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근거 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 증인을 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어제 방송을 보면서 그 우병우의 말을 보면서요, 나는 믿음이 갔어요. 나는 우병우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내 느낌은 우병우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법고시도 돈으로 그냥 패스하고 그 저 자리까지 간 게 다 돈으로 어떻게 한 거고 사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얼굴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 진짜 박근혜를 진짜 존경하고 왜 그렇게 유유상종이라 바보는 바보끼리 그렇잖아. 나는 진짜 바보는 바보끼리 통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정말 일관되게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장모랑 사위 사이가 굉장히 나쁘구나. 저 집은 장모하고 사위가 서로 거짓말하는 사이구나. 장모가 그 사위가 바본 걸 알고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안 알려줌. 예.
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네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앉아있는 게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딱 박근혜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민정수석이 너무 똑똑해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박근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를 앉혀놓고 서로 바보끼리 막 존경하고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거지.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야. 난 그렇게 봐. 아니면 지금 제 우병우가 지가 아니다 모른다 그거 전부 다 위증죄잖아. 아니다 모른다 껌껌이 다 위증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병우가 둘 중에 하나야. 저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 수십 건에 대해서 위증죄로 종신형을 살든지 아니면 바보라는 거지. 금치산자로 선정돼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돼. 금치산자는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정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중요한 판단을 못한다. 투표권도 뺏고 돈도 뺏고 아니 금치산자가 아니면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최순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금치산자야 금치산자. 그치? 정상인이면 저렇게 모를 수가 없잖아. 내가 볼 때는 저렇게 모자라니까 검사장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병우가 검사를 그만둔 이유가 저기였다며. 검사장으로 승진해야 되는 기수인데 검사장이 안 됐어. 그래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검사가 형법을 모르잖아. 형법 122조 얘기해보라니까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장도 잘린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맞지? 이해가 되지? 난 다 이해가 돼. 모른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모른다고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는 거나 아니면 진짜 모른 거잖아. 모른다라고 얘기한 그 건건이 다 위증죄로 건당 1년씩 살면 그거 얼마야? 종신형 살아야 되겠네. 아니면 금치산자잖아. 만천하에 나 바보예요 이렇게. 저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이거를 만천하에 드러낸 거라고 나는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조혁이나 이 우병우가 그리고 이제 김기춘이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쟤네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죄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야.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죄를 사법부하고 똑같이 형량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문회에 나와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이 청문회법을 고쳐야 된다고 봐요. 예, 청문회법을 고쳐서 저 최순실처럼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애들, 쟤네들 실형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하는 새끼들 그거 종신형까지 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봐.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청문회가 이렇게 겉돌 수밖에 없고 이런 개소리를 우리가 참고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청문회 잘 안 봐요. 너무 속 터지고 너무나 속 터지고 기분 나빠서 안 보는데 등신들 막 퍼레이드 하는 것 같아갖고 어저께는 진짜 재밌었어. 근데 이번 청문회가 다 재밌었다며. 이 5번의 청문회가요 정말 다 재밌었어.
무엇보다 현장에서 막 뭘 잡아내는 현장에서 뭘 잡아내가지고 막 터트린 굉장히 드라마틱했어. 진짜 이 정도의 청문회면 볼만하지. 근데 이제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이 미꾸라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약한 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주식 갤러리 수상하다 그랬지. 주식 갤러리를 띄우는 게 좀 수상하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번에 주식 갤러리에서 사고 하나 쳤잖아요. 우병우 아들이 최순실 유치원에 다녔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 예. 왠지 주계를 너무 띄우더라고. 그 주식 갤러리가 있는 데가 DC 인사이드잖아. DC 인사이드는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곳이에요. 예. 뭐요? DC 인사이드가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 조작했던 데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주식 갤러리에서 주식 갤러리를 막 띄우는 게 이게 이제 내년 대선용, 그러니까 대선용 사이트로서 주식 갤러리를 좀 띄우려는 거야. 원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이트를 몇 개를 시도했다가 다 망한 거야. 뭐예요? 무슨 패미 카페도 그래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을 막 유입해갖고 인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선용 여론 조작을 하려고. DC 인사이드 믿으면 안 돼. 거기는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했던 거 100%야. 예. 주계를 띄워가지고 지금 여론 조작 공간으로 만들려는 거야. 지난번에는 보배드림을 띄우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갤러리를 띄우려는 거예요. 주식 갤러리 얘기하지 마. 그게 요원이야. 알아? 1999년 근해 순실 육성 파일이 뭐야? 그 육성 파일이 내용이 뭔데? 네. 지금은 제보를 조심해야 돼요. 예. 노승일이 이야기한 내용을 박영선이가, 일단 다 검증해야 돼. 채널A 보도예요? 이것도 수상한데. 채널A 보도를 믿는다면, 채널A 보도가 보도면 우리 집 화장지가 8만 대장경인데. 자, 17년 전 녹음 파일, 최순실 박 대통령 말 끊고 대화 주도. 일단 그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박근혜가 자신의 얼굴도 못 쳐다보던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반대였다. 최순실이 1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끊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23일 박근혜가 정계에 입문한 다음에 99년 6월 박근혜가 이제 최순실 그리고 2명의 남성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공개. 그 녹음 파일에 박근혜가 적게라도 해가지고 얼개를 만들어서 나라를 끌고 나가야지 어떻게 지금 구심점이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씨는 그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추진위원장을 뽑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려고? 라고 답했다. 최 씨는 그러면서 그런데 예산이 참 애매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짠 거야? 그거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한 걸 누가 예산 편성을 한 거야? 라고 추궁했다. 최 씨는 박근혜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으면이라고 말하자 최 씨는 말을 끊으며 구미 생가는 그 예산 편성되는 대로 아까 교수님들 얘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 결정된 건 가져다가 부지를 선정하든지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또 기념관 위치에 대해 북쪽 방면이나 했으면이라고 말하자 최 씨는 곧바로 거기 부근이 어디죠? 그러니까 땡땡 가는 호텔 양평 가는 휴전선 근처에서 조금이라고 말했다. 함께 대화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에게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최 씨는 반말로 지시했다. 채널A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순실은 자신의 얼굴도 못 쳐다보던 사람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17년 전 이들의 대화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근데 그 녹음 파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게 아니면 그 음성 파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일단 채널A 기사는 안 믿어. 동아닷컴에 녹음 파일이 있다.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왜냐하면 채널A가 뭔 짓을 했냐 하면 지난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길 팼다고,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팼다고 그 증거 영상을 제시했어. 근데 그게 악마의 편집으로 막 거꾸로 돌려갖고 편집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저 녹음 파일이 짜집기 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라고. 대화의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 왠지 그냥 짜집기 한 거 아니야? 이미 채널A는 여러 번 그 채널A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다는 그 영상도 조작이었고, 그 다음에 그 촛불 시위대가 그 폭력 시위를 한다라고 냈던 영상도 조작이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저 채널A의 저 녹음 파일을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음성 변조도 이상하다. 잠깐만. 음성이 변조돼서 나왔어? 에이, 나는 그러면 믿으면 안 된다고 봐. 그게 최순실하고 박근혜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음성 변조를 왜 해? 그대로야? 변조했다는 의견과 변조 안 했다는 의견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데 들을 필요 없어. 나는 일단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채널A나 TV조선 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 입증하기 전까지는 믿으면 안 돼. 얘네들한테 낚이면 큰일 나. 영상. 왠지 불길한데? 이거 괜히 또 채널A에서 저작권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나 혼자 소리만 들어볼게. 채널A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대화도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원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건네는 말투는 사실상 명령조입니다. 뒤에 여론이 더 붉어지기 전에 의원님이 확실하게 결정을 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박정희 기념관 성금 모금과 변조했잖아. 박 대통령의 말. 변조했잖아. 그리고 녹음 파일이고 이거 이거는 지금 나는 안 믿어. 이 채널A 단독 입수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목소리 변조했어. 변조한 거야. 동영상이 아니라 이게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쟤는 충분히 이거 잘라붙일 수 있는 애들이야. 자, 이제 더 이상 방송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께서 돌아오셔서 아빠를 안아줘야 된다고? 아빠가 울었어? 왜? 말 크게 말하지 말고 빨리 끝내. 알았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뭔 일이 있나 봐요. 지네들끼리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어쨌거나 채널A의 녹음 파일을 나는 별로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채널A는 이전에 여러 번 조작을 했어요. 촛불 시위대에 폭력혁명, 폭력 시위, 그러면서 막 굉장히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 폭력 시위했던 영상을 찍어 붙인 거였어.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다라고 보도를 대대적으로 며칠 동안 했어.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게 가짜였어. CCTV 원본을 구해봤는데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채널A에서 녹음 파일 깐 거에 대해서요, 나는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변조까지 했어. 그러니까는 저런 거는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아니,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 맞아?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뉴스를 골라보는 안목이 없나? 그렇게 아무거나 막 그렇게 막 믿어지나? 정신들 좀 차려. 이런 거에 계속 낚이고 다니면, 예, 이런 뉴스에 계속 낚이면 대선 또 져. 내가 늘 뭐라 그랬어? 덩다리가 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채널A TV조사 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그걸 보고 그걸 또 믿고 제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주인을 하겠어. 나 진짜. JTBC에서 받아가지고 검증하면 그때 믿어. 알았어? 나 진짜. 내가 확 망치부인 버리고 장작부인 될라 해도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낚이고 맨날 덩다리 짓이나 하고. 아우, 내가 속 터져가지고 정말.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도 걱정 말아요, 그대.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예,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5,787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종편이 하나당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채널A, TV조선, MBN, JTBC 이거 2, 3천억의 자본이 있어야지 방송국이 열렸어.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 4개만 합쳐도 몇 조 원대야. 조단이 투자해갖고 만든 종편이랑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게 어려워. 이기는 게 어려운 싸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 서수길 대표님이 지난 아프리카 시상식 전야제에 갔더니 이걸 주시는 거야.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게 다윗이 썼던 물맷돌 모양이래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썼던 물맷돌이 이렇게 생긴 거래. 그래서 이게 날아가면서 이제 늑대의 머리를 쳐서 이 늑대를 쫓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게 이 다윗의 돌인데 이거를 미국에서 사가지고 오셔서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 대표도 본인이 유튜브라든가 유튜브나 YY 같은 거는 거의 조 단위가 투자된 사이트들이야. 몇 조 원이 투자된 사이트들이랑 우리 아프리카는 몇백억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 근데 당당하게 지금 그 싸움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 종편과 맞서 싸우는 망치부인이나 이 거대 자본과 싸우는 아프리카 TV나 우리는 같은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물맷돌을 선물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윗이다. 정말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싸움을 해나가는 거다. 예. 근데 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반드시 지는 건 아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 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죽 서서 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 서서 개줄 것 같아서 아예 안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끝까지. 아직 대선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봅시다. 자, 지금까지 더본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생방송은 제가 내일 하루는 쉴게요. 예, 내일 쉬고 월요일까지 쭉 풀로 쉰 다음에 다음 생방송은 화요일 낮 2시. 예, 내일부터 토일 월 쉬고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독감을 완전히 끊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올게요.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업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